진짜 힘들 때 제가 이런 말 하는데 건물 옥상 꼭대기에 난간에 안 올라가 본 사람 없지 않냐. 그만큼 내가 이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표현할 만큼 절실했던 순간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팀장님은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일단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거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보수적이셔서 유학을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20살 때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제가 뉴질랜드 유학을 갔었던 게 첫 번째 롤러코스터. 20살짜리가 뭐 한다고 그때 뭘 한다고 외국을 나가겠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이제 반대에 노를 했었던 거 제가 3개월 동안 방바닥 굴러다녔거든요. 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창업했을 때 한 3번 정도 말아먹고 2-3번의 창업을 겪으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창업 때 실패했었던 게 저의 지금 자산인 것 같아요. 자산이죠. 또 에이펙이라는 대회를 나갔을 때 아무 지원도 없이 혼자 그냥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에 대회를 홀홀 단신으로 참여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갈까 말까 돈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상 탈지도 모르는 대회를 뭐 하러 가냐고 사람들이 다 말렸을 때 또 그걸 제가 난 그래도 갈래 무슨 라고 대회였어요? 여성 기업가들이 각자 자기 아이템이 얼마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거를 대회 형식으로 맞붙는 이제 영어 대회였거든요. 고민했었지만 이제 도전했었던 거. 그리고 이제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자마자 아이가 100일이 되기 전에 또 다른 회사를 창업을 했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50을 바라보는 나이에서 돌아보니까 아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구나. 그때는 참 무모한 짓들을 많이 했었죠.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그 롤러코스터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궁금하고요. 어떤 마인드로 버텨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사업에 실패했을 때죠. 한참 사람이 창업을 할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충만할 때 하잖아요. 내가 이걸 해서 잘할 자신이 있을 때 덤비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던 만큼 떨어지는 폭도 저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추락을 한번 하고 나면 거기서 그걸 극복하고 올라오느냐 아니냐가 오히려 저는 성공의 확률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도 사업을 실패하고 금전적으로 힘들었을 때가 가장 개인적으로 힘들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버티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진짜 힘들 때 제가 이런 말 하는데 건물 옥상 꼭대기에 난간에 안 올라가 본 사람 없지 않냐. 그만큼 내가 이 인생을 계속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기로에 섰다고 표현할 만큼 절실했던 순간을 저는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만큼 힘든 시기를 안 겪어본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매번 다짐했던 게 뭐냐면 내한테 쪽팔리지 말자. 내가 나한테 너무 쪽팔리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루저인 것 같잖아요. 내가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고 더 나가지 못하는 거에 대한 변명, 내가 이래서 안 됐고 저래서 안 됐고 이런 변명들만 하는 내 자신을 본 순간 이게 너무 쪽팔리더라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진짜 치열하게 고민했었던 시기가 창업에 실패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은 출산, 육아, 창업, 학업까지 이 4가지를 병행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한 그 시간들이 궁금합니다. 박사를 시작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박사 과정 중간에 아이가 나왔고 출산을 하고 박사 과정 공부를 이어갔고 경력이 단절된 시기가 1년이 넘다 보니까 내가 육아를 하면서도 내 전공이나 커리어를 그대로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CEO가 되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박사 논문 쓰면서 키우면서 창업해서 다 병행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요거 끝나고 요거 하자, 요거 끝나고 요거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좀 치열하게 사셨던, 그렇게 몰입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였고 아이를 출산했을 때 스스로한테 채찍질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한테 쪽팔리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한테도 멋있는 엄마이고 싶고 제 친정 어머니한테도 멋있는 딸이고 싶고 제가 사실은 건물에서 안 뛰어내린 거 저희 엄마 얼굴 생각나서 제가 못 뛰어내린 거예요. 이 실패를 딛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뛰어내리면 진짜 올라갔습니다. 제가 7층 건물 난간에 뛸까 말까를 너무 철저하게 고민을 했었던 시기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정말 도저히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겠는 그 순간에 아니야 할 수 있어, 아니야 할 수 있어, 이거를 계속 조금만 더 해보자, 하루만 더 해보자, 1시간만 더 해보자, 이렇게 매 순간을 스스로한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가지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경단녀 뭐 이런 단어도 썼었잖아요. 좀 다른 관점에서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좋은 경력을 보유한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나 다시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마인드셋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2가지 마인드셋은 하나는 이기적이어야 해요.
이기적이지 않으면 못 나와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이기적이어야 하지만 두 번째로 세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추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아우 애가 어린데 아직 놔두고 벌써 일하러 가려고 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래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애는 어린이집에서 봐주고 유치원에서 봐주고 학교에서 봐주잖아. 그러니까 애가 먼저냐 내가 먼저냐에 있어서 엄마들은 되게 미안해서 못 나오거든요. 나는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아이한테 조금 미안하고 가족한테 조금 미안하지만 난 내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디시즌 메이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격리 단절 여성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리즈 시절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눈높이를 낮추고 욕심을 낮추면 오히려 진입장벽이 훨씬 더 쉬울 수 있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타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걸 못해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애랑 먼저 놀아줘야 되고.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근데 극복하기 위해서 여자 마음속에 뭐부터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어머니 아이가 아픈데 어떡해요? 라고 할 때 네 아빠한테 전화하세요 하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걱정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가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빈번한데 왜 엄마한테만 전화를 하냐고요. 사회적인 시선에 내가 이기적이지 못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 아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까르띠에 워먼즈 아카데미라고 하는 외국에 있는 거기서 이제 여성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아카데미를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전에 경력이 있었으나 육아와 출산으로 그런 단절의 시간을 겪었던 분들이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뭐가 제일 중요한 마인드셋일까요? 라고 했을 때 제가 be selfish라고 했어요. You sacrificed enough. 너는 희생할 만큼 했어. 충분히 네가 해야 되는 만큼의 했어. 너는 몸매가 망가지는 걸 견뎌냈고 너는 그 출산의 고통을 견뎌냈고 너는 그 육아에 잠 못 자는 밤들을 견뎌냈어. 근데 이제는 너 좀 이기적이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let's be selfish. Why not? 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그 까르띠에에도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네. 팀장님, BBC와 인터뷰한 적 있으시잖아요. 했죠. 어떻게 이루어지셨나요? 제가 2018년에 파푸아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에이펙이라고 하는 각 나라의 그 영향력 있는 여성 기업가들이 모여서 대회를 하는 대회를 베스트 어워드라고 하는 대회가 있어요. 네. 그 대회에 제가 한국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한국 최초로 상을 탔고 그 상을 탄 게 대상 그랑프리를 제가 탄 거예요. 이전 2017년에 에이펙 대회를 참가했었던 그 대회의 심사위원이 각 나라별로 심사위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실격패를 당했어. 그래서 너무 쪽팔리더라. 왜 실격패를 당했냐라고 했더니까 대회에 대한 이해도도 없고 영어도 준비도 안 하고 오르르 몰려와서 현수막 들고 사진 찍고 가버렸어. 그래서 한국 심사위원이 실격패를 당하는 거 보고 너무 국제망신이었어. 근데 내년에는 영어라도 되는 대표라도 내보내자. 대체제였던 거예요, 제가.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갔다 오는 데만 한 일주일, 그리고 뭐 호텔, 비행기, 숙박비를 본인이 직접 내야 되더라고요. 본인의 돈, 본인의 시간을 써서 상을 탈지도 모르는 대회에 참석을 한다? 이게 누가 들어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신랑한테 안 갈란다 라고 했다니까 당신이 가르치는 과목이 뭐지? 이렇게 물어요. 너 기업가정신 가르치지.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당신 뭐라고 얘기하지 학생들한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도전, 인내, 용기, 열정 이런 얘기가 기업가정신이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당신은 학생들한테 그 과목을 가르칠 자격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을 대표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비를 줄 테니 다녀와라. 아, 약간 망치로 한 대 머리 맞은 듯한. 그래서 제가 입 깨물고 도전을 했고 또 도전을 했을 때 컨텐츠가 Age of Transformation. 고학력 경영 단절 여성들이 특히나 단순히 우리가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는 트랜스포밍, 내가 지금 리즈 시절에 가졌던 경력과 애를 키워본 그 육아 맷집과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이제 트랜스폼 하는데 쓸 수 있어야 해. 그래서 그거를 이제 BBC에서 좋게 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무대에서 수트를 입고 그 위에 중전 한복을 입고 무대에 올라갔어요. 저 혼자 무대에 올라가서 트랜스포밍 하는 걸 보여줬죠.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나서 용기를 내서 트랜스포밍 할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더니 엄청 인상 깊게 보셨나 봐요. 그때 BBC 기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브 인터뷰 하고 싶다고. 그때부터는 제가 한국에서 여성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대회를 내보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이후로 그 대회에서 꾸준히 한국 여성 기업들이 매년 지금 상을 타고 있습니다. 팀장님은 주변에 성공하시는 여성 CEO 분들을 관찰하실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분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거칠게 밀어붙이는 정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칠게 밀어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불합리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고 여자라서 안 되는 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여자만이 가진 장점이 있어요. 사회적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건데 분위기를 잘 읽어요.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캐치하는 데 빨라요. 사실 이 거칠고 다정한 게 굉장히 상충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대부분 이게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기 힘들어지는 부분이라 센 언니가 돼야 되고 싸움꾼이 돼야 되고 다 이렇다는 거 아닙니다. 또 되게 착하고 여리여리한 CEO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자신감을 가지고 거칠게까지 느껴질 정도의 밀어붙이는 정신력이 아니었나. 5년 후에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모습이라든지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8년 김미라는 기후 창업가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기후 문제 되게 심각하잖아요. 기후 문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지구에 도움되는 아이템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이 아직 있어요. 그래서 5년 뒤에는 엄청 훌륭한 기후 아이템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 창업가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팀장님께서는 7층 난간에 올라가셔서 다시 마인드셋을 하시고 돌아오셨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자면 어떤 문장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린인이라는 책에 셰릴 샌드버그 되게 유명한 분이신데 그분이 하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도 없고 될 필요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이 될 필요도 없어 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인드셋을 조금 자기 최면을 좀 거시고 내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스로한테 조금 칭찬을 많이 하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자신의 장점을 보는 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가장 힘든 순간에 있다면 뛰어내린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부정하는 일이고 그만큼 스스로한테 쪽팔리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 해왔었던 것만큼 좀 쉬어가면서 자기를 좀 더 갈고 닦아가면서 정진해 나가시기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